아이패드 어떤 종류로 사야 할까? 100개의 리뷰를 다 비교해서 용도별 아이패드 구매 꿀팁 정리해봤습니다. 100개의 리뷰 시작합니다. 2022년 현재 구매 가능한 아이패드는 4종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그냥 아이패드 일반 모델,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프로. 그 중에 가장 무난한 선택지 아이패드 에어 먼저 살펴볼게요. 홈 버튼 없이 깔끔한 베젤리스 디자인, 애플 펜슬 2세대로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착 붙여서 간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5가지로 선택지가 넓어요. 그리고 기기 스펙이 굉장합니다. 무려 맥북에도 쓰이는 M1 칩이 탑재되어 있어요. M1 칩셋 CPU 탑재에 램도 4기가에서 8기가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M1 성능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일반 유저에게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멀티태스킹 작업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오버 스펙이다. 가격은 77만 9천원입니다. 일반 모델보다 33만원 비싼데 일반과 에어는 외관부터 기능 하나하나까지 차이가 너무 커서 어지간하면 일반 모델보다는 에어 사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에어에서 22만원을 더 주고 프로 모델을 살 수도 있는데 M1 칩셋에 8기가 램, 이것보다 더 고성능 기기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가장 표준에 가까운 에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이패드, 아이패드 9세대 일반 모델입니다. 진짜로 9세대예요. 이제는 프로부터 에어 미니까지 전부 다 홈 버튼 없는 베젤리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9세대는 유일하게 홈 버튼을 가지고 있는 구형 폼팩터죠. 구형 폼팩터 우려먹기야말로 애플의 진정한 친환경이 아닌가. 사고의 극한까지 뽑아냈지만 그렇기에 미친 가성비를 가진 걸작이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려고 샀는데 만족합니다. 정말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44만 9천원. 이 정도로 저렴하면은 성능이 좀 구리지 않을까? 에어 사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냥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근데 빠릿빠릿하고 충분히 좋아요. 같은 가격대에 성능은 따라올 태블릿이 없다. 아이폰 11 시리즈에도 쓰였던 A13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어서 간단한 사무작업, 영상 감상용은 물론이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전혀 무리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렴한 거지? 원가 절감을 하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한쪽으로 스피커 몰고 스테레오라고 우기는 게 제일 괘씸하다. 스피커가 2개인데요. 이걸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스테레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나오니까 스피커가 2개인데 사실상 하나로 듣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피커 모노면 듣기 정말 짜증나요.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패드 스피커로 감상하신다면 무조건 에어 추천드립니다. 스피커 못지않게 액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유리를 완전히 밀착시키는 기술,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모델이라서 뭔가 화면에서 좀 붕 떠있는 느낌? 필기할 때 유리에 필기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디스플레이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필기할 때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할 때 가장 불편한 게 아이패드 9세대는 이 1세대 애플 펜슬을 써서 충전 방식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2세대 펜슬은 이렇게 옆에 착 하고 붙여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데 1세대는 이렇게 엉덩이에 펜슬을 끼우는 방식으로 상당히 번거롭게 충전을 해야 해요. 펜슬 사용 안 할 거면 9세대도 상관없는데 펜슬을 쓸 거라면은 1세대 애플 펜슬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필기 자주 하신다면 웬만하면 2세대 펜슬 쓰는 에어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완성도 면에서 공부용으로 독보적인 태블릿 45만원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태블릿이라고 생각해요. 가격 메리트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 중에 45만원에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기기 흔치 않거든요. 학습용으로 최대한 저렴한 아이패드를 구입해야 한다 하는 분들께는 아이패드 9세대 일반 모델 45만원 선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큰 아이패드는 손이 잘 안 가는데 미니는 자꾸 손이 가요. 미니만 사는 분들이 왜 있는지 알 수 있는 제품. 8.3인치 사이즈에 293g으로 에어보다 20% 작아진 크기, 3분의 1 정도 가벼워진 무게입니다. 아이폰 13 프로에 쓰였던 A15 바이오닉 칩을 써서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은 성능입니다. 에어와 마찬가지로 홈 버튼이 없는 베젤리스 디자인에 애플 펜슬 2세대도 지원하고요. 4가지 색상으로 컬러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사실상 크기만 작을 뿐 에어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니는 스펙이나 기능보다 용도가 더 중요해요. 패드는 한 손에 잡히냐 안 잡히냐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쓸 때의 활용도가 10인치 넘어가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볍게 영상 시청을 한다던가 모바일 게임을 한다던가
능가하는 휴대용 컨텐츠 소비 머신으로 미니만한 게 없습니다. 326ppi로 다른 아이패드보다 더 조밀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화면에 더 많은 픽셀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북처럼 텍스트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께 미니 6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네요. 크기도 사실 책 한 권 크기거든요. 미니가 한 손에 잡히는 크기, 텍스트 읽기 좋은 해상도, 독서용으로 아이패드 미니 괜찮다. 미니를 1년 정도 써왔는데 아이패드 미니를 생산용으로 쓰는 건 판타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철저히 소비용이다. PDF를 켜서 뭔가를 필기하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다. 휴대용 컨텐츠 소비 머신이라는 정확한 용도가 있으신 분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살펴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에어보다 22만원 더 비싼 가격 99만 9천원입니다. 100만원이죠. 아이패드 프로 과연 에어보다 더 고성능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M1 칩, 똑같은 8기가 램, 둘 다 동일한 스펙입니다. 에어도 프로도 똑같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성능 때문에 프로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은 프로가 에어보다 더 나은 건 뭐냐? 일단 지문으로 작동하는 터치 아이디가 아니라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를 쓰고요. 화면이 에어는 500니트 60Hz인데 프로는 600니트 120Hz, 밝은 화면과 부드러운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에어는 양옆에 2개가 달려있는데 프로는 왼쪽에 위아래, 오른쪽에 위아래 이렇게 4개가 달려있어서 가로로 들어도 스테레오, 세로로 들어도 스테레오.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품질에 예민하신 분들은 프로 모델에서 더 만족스러운 감상하실 수 있겠네요. USB 포트가 40Gbps 썬더볼트를 지원해서 에어보다 4배 빠르게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USB를 연결해서 영상 편집 작업 많이 하신다면 생산성에서 이득이 있겠네요.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5개, 일반 렌즈, 광각 렌즈 달린 듀얼 카메라에 라이다 스캐너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3D 모델링 같은 특수한 작업을 위해 3D 스캐너가 필요하거나 영상 작업을 위해 빠른 USB 포트가 필요한 분이라면 생산성 측면에서 아이패드 프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런 기능 잘 안 쓸 일반인이라면 솔직히 에어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M1 칩 성능도 똑같습니다. 디자인 혹은 전문 종사자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 살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저라면 에어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이패드 에어의 용량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서 64기가 너무 작아. 256기가로 용량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 가격이 97만 9천원으로 훌쩍 뛰거든요.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8기가랑 가격이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요. 이러면 프로 사야지. 64기가로 충분하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에어 사시고요. 용량을 늘릴 거라면 2만원 더 보태서 무조건 프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대형 모델입니다. 가격은 11인치보다 38만원 더 비싼 137만 9천원. 어우, 비싸죠. 하지만 당신이 이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는 전문 디자이너라면 생산성 측면에서 이 12.9인치 대형 화면이 정말 유리해요. 전문가용 작업을 위해서 12.9인치에 투자하는 거 권장드리고요. 다만 크기가 큰 만큼 이 휴대하면서 작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동성과 화면 크기 중에서 본인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콘텐츠 감상하는 용도다, 아이패드 에어 사세요. 학습용으로 필기를 많이 한다, 애플 펜슬 2세대에 있는 아이패드 에어 사세요. 학습용으로 필요한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아이패드 9세대 일반 모델 사세요. 사무용으로 작업해야 된다, 프로 살 필요 없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사세요. 영상 편집 작업을 해야 된다, USB 포트가 빠른 아이패드 프로 사세요. 3D 스캔 작업이 필요하다, 라이다 스캐너가 있는 아이패드 프로 사세요. 64기가는 너무 작아서 에어 용량을 늘릴까 고민이다, 2만원 더 주고 그냥 아이패드 프로 사세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린다, 화면 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사세요. 밖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 화면 큰 거 사지 마세요. 프로 11인치도 사지 마세요. 아이패드 에어 사세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 용량이 큰 게 또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사세요. 감상용으로만 쓸 건데 사실상 밖에 가지고 다니면서 더 많이 쓸 것 같다, 화면 작은 아이패드 미니 사세요.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써본 수많은 사람들의 후기와 함께 용도별 아이패드 구매 요령 살펴봤습니다. 100개의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 영상에 대한 리뷰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끝!